네, 안녕하세요. HQ 디자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맥스가 원래 2016 버전부터 피지컬 카메라, 그러니까 맥스에서 V레이와 합작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피지컬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시면 스탠다드에 가보면 여기 피지컬이라고 있죠? 피지컬.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지컬 카메라도 V레이 피지컬 카메라와 옵션이 거의 동일합니다. 어, 왜냐면 수동 카메라의 옵션을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렌즈의 포컬 렌스, 그 다음에 FOV, 화각이죠. 이제 화각, 그리고 조리개 셔터 스피드. 자, 셔터 스피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죠? 조리개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ISO, 이제 ISO가 있죠. 자, 여기 보면 ISO가 있죠. 이게 ISO를 설정을 할 수 있고, 이제 이 민감도, 그러니까 빛에 대한 노출에 대한 민감도를 뭐 이렇게 ISO로 설정할 수도 있고, 타겟으로 이렇게 EV 수치로 이렇게 또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카메라에 보면 V레이 피지컬 카메라, 약간 푸근한 그런 느낌의 피지컬 카메라가 없어요. 어떤 버전에 넥스가 V레이의 약간 낮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V레이 피지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버튼이 없습니다. 자, 그런 좀 낮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V레이 피지컬 카메라를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반 카메라와 V레이 피지컬 카메라 를 왔다 갔다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똑같은 뷰로 이 잡아줘야 채널을 딸 때 흔들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피지컬 카메라를 일반 카메라로, 일반 카메라를 피지컬 카메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은 지금 맥스 2016 버전이고요. V레이는 넥스트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스피어를 좀 몇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이프 프레임을 끄고요. 자, 몇 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퍼스펙티브 창으로 가서, 자, 이렇게 퍼스펙티브 창에 가서 이제 피지컬 카메라를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피지컬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쵸? 없는 경우, 뭐 지금은 있지만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2016 버전 이전 버전에서 V레이 피지컬 카메라를 생성한 다음에 그 V레이 피지컬 카메라만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저장을 해서 여기서 머지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임포트해서 머지를 해서 이 그 V레이 피지컬 카메라를 임포트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것과 또 스크립트도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보다 내가 또 직접적으로 이 명령어를 스크립트에 입력을 해서 V레이 피지컬 카메라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지컬 카메라를 만드는 방법, 뭐 어떤 거든 간에 스크립트가 많이 있는데요. 그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난 뒤에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과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이제 그것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할 때 굳이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연습들도 공부들도 하셔야 돼요. 이제 먼저 스크립트라는 건 뭐냐면, 스크립트라는 것은 내가 여러 번의 손에 걸쳐서 아주 수동적으로 정말 힘들게 작업을 해야 되지만, 스크립트는 그거를 한 번에 끝내주는 거죠. 버튼 한 번을 누름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었던 어떤 그 기능적인 면을 한 번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내는 건데, 포토샵에서는 액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액션. 제 액션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포토샵의 액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작업했던 것들을 녹화를 통해서 액션으로 만들어서 액션을 단축키를 걸어 놓으면 단축키를 통해서 예를 들어 그림자를 생성하거나 스케일을 조정하거나 뭐 밝기를 조정하거나 뭐, 저장을 해서 내가 어떤 문서 도큐멘트를 닫거나 할 때도 액션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맥스도 마찬가지처럼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 번에 걸친 작업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먼저 스크립트에 보면 이 스크립트 이 메뉴가 있는데요. 그 스크립트에서 이 F11 이제 새로 제가 명령어를 입력해서 스크립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의 명령어가 vray create vray physical camera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요게 명령어예요. 명령어. 제가 명령어는 메모장에 써서 한번 다시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명령어예요. vray create vray physical camera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F11이 단축키입니다. 그 단축키를 이용해서 요 하단 부분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세요. 자, 엔터를 눌러주면 0,0,0에 피지컬 카메라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피지컬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버그인데요. 또 이 타겟도 없습니다. 근데 V-Ray 피지컬 카메라의 편집, 이 모디파이에 가보면 타겟이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버그 문제인데 얘를 껐다 키면 다시 타겟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데 넥스트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V-Ray 피지컬 카메라가 버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입력을 해서 V-Ray 피지컬 카메라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어떤 버튼으로 만들어서 스크립트로 버튼을 만들어서 툴바에다가 위치를 시켜 놓으면 정말 빠르게 내가 그 명령어를 치지 않더라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버튼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 툴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먼저 커스터마이즈에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십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면 이제 툴바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죠. 툴바는 이제 이렇게 추가된 이런 부분들을 툴바라고 하잖아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유저가 추가를 해준 겁니다. 추가.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단축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툴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축키가 편한 분들은 단축키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축키는 또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직관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툴바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좀 많은 유저들이 툴바를 추가해서 이 스크립트를 거기다 넣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만들 거잖아요. 새롭게 만들고 뭐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내가 알아볼 정도만 되면 되니까요. 뭐 V-Ray 피지컬, 자,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제가 제목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1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을 이렇게 OK를 눌러주면 이 새롭게 생성이 돼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붙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해놨던 요거죠, 요거 얘를 지우고, 자, 얘를 드래그를 해서요. 드래그를 해서 이 명령어를 이 툴바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드래그해서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쵸? 여기 들어오는데, 자, 실제로 이렇게 들어와도 지금 이게 아이콘이 이게 내가 어떤 이름이 이렇게 써 있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요. 이 버튼을 편집할 수 있는데 이 버튼의 편집을 할 때 툴팁 뭐 어떤 거냐, 그리고 이 버튼에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쓸 수도 있습니다. Vray 아까 피지컬 이렇게 하고, 툴팁은 이 마우스에 갖다 냈을 때 어떤 거냐라고 이제 툴팁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저는 뭐 이거는 뭐 대충 적긴 하지만 이렇게 크리에이트로 변경을 하고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갖다 대면은 Vray 피지컬 크리에이트라고 뜨고, 이 버튼에는 Vray 피지컬이라는 버튼의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Vray 피지컬을 딱 클릭해주면 요거 이렇게 생겨요, 이제. 그쵸? 이거는 스크립트로 내가 그 명령어를 이제 아까 쳤잖아요. 그러니까 액션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명령어를 이 툴바에다가 저장을 해준 거예요. 저장을. 자, 그러면 이거를 단축키로도 또 만들 수 있어요. 단축키로도. 자, 단축키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거를 버튼이지만 이것도 단축키로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Vray 피지컬이라는 버튼, 새로 생성된 툴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에디트 매크로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카테고리가 드래그 앤 드롭에 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매크로 11번이잖아요. 매크로 11번에 드래그 앤 드롭. 자, 이제 찾아볼게요. 커스터마이저에서 커스터마이저 유저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키보드가 있죠. 키보드에서 카테고리가 뭐예요? 카테고리가 드래그 앤 드롭이죠. 자, 드래그 앤 드롭이 여기 있네요. 자, 드래그 앤 드롭에서 11번, 매크로 11번 여기 있죠. 여기서 단축키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지금 뭐 없는 단축키를 써야 되니까 컨트롤 알트 시프트 1번으로 저는 해볼게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1번 워사인을 눌러주고 뭐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장을 해서 쓰실 분들은 세이브를 통해서 단축키를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단축키의 그 학장명은 KBDX입니다. KBDX. 자, 2014 버전 이전에는 KBD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KBD도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그 KBD 학장명을 2014 버전 이상 버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DX로 저장을 하셔서 저장을 해두시면 되고요. 지금 컨트롤 알프트, 자, 여기 좀 눌러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1을 누르면 자, 요렇게 카메라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축키로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툴바에 설정된 것들은 단축키에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번 이렇게 치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툴바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키보드로 만들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둘 다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익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스크립트, 근데 이 스크립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Vray 피지컬 카메라 스크립트인데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인데 동일합니다. 이렇게 직접 만드셔도 되고, 누가 이제 그 인터넷상에 이렇게 올려놓은 스크립트. 자,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많은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그런 스크립트를 이렇게 모아서 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그 루트로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스크립트는 이제 맥스에서 스크립트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스크립트 스팟이라고 있잖아요. 이 스크립트 스팟에 가보면 정말 많은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뭐 스크립트를 정말 많아서 많이 다 쓰기는 어렵고,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몇 가지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스위프, 내가 모양대로 스위프는 이제 몰딩 할 때 좀 참 편하죠.
자, 이런 것들은 뭐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도 있고요. 그래서 스크립트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유용한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피지컬 카메라에서 일반 카메라로, 일반 카메라에서 피지컬 카메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제 그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제 채널을 딸 때, 뭐 아니면 뭐 일반 카메라에서만 할 수 있는 뭐 그림자가 조금 더 뭐 명쾌하게 떨어진다거나, 또 하여튼 뭐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 카메라 쓰시는 것들이 있어요. V랩 피지컬 카메라, 특히 외부 건축 같은 경우에는 리터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 카메라로 렌더링을 빠르게 걸어서 리터치를 작업하는 시간을 좀 더 벌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V랩 피지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또 V랩 선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거에 또 세팅을 또 해야 되고, 또 그냥 일반 카메라와 타깃 다이렉트를 사용한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요.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또 워낙에 고사양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카메라보다는 V랩 피지컬 카메라와 V랩 선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거는 유저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작업했던 파일들 있죠. 예전에 작업했던 파일들을 이제는 Vray 피지컬 카메라와 Vray 선으로 렌더링 걸고 싶어요. 그러면 동일한 뷰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동일한 뷰를 어떻게 잡느냐, 좀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스크립트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일반 카메라로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일반 카메라, 타겟 카메라죠. 자, 탑에서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하고 카메라 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요거와 동일하게, 자, 동일한 뷰를 잡을 거예요. 동일한 뷰를 잡을 건데, 자, 일단은 피지컬 카메라 설치를 해야 되겠죠? 뭐 얘랑 맞추려면 일단 먼저 피지컬 카메라를 설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거와 이 바디죠. 이 바디와 이 타겟이 동일하게 일치를 해야 되고, 또 카메라의 속성에 있는 포컬 렌스나 화각의 값도 동일해야 되겠죠. 뭐 이 바디의 위치와 타겟의 위치는 같다 하더라도 어떤 렌즈 화각의 차이가 있는 렌즈를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보이는 뷰가 완전히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의 위치, 그 타겟의 위치, 포컬 렌스의 수치, 그리고 FOV 화각의 수치를 네 가지를 정확하게 맞춰 줘야 됩니다. 일단 위치를 먼저 잡아 볼게요.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얼라인즈가 있죠. 그래서 이 VLA 피지컬 카메라의 바디를 잡으신 상태에서 얼라인즈를 눌러서 이 일반 카메라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여기 선택이 이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툴에 보면은 Scene Explorer라고 있어요. 자, 이거를 꺼내놓고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꺼내놓고 쓰시면 됩니다. Scene Explorer는 정말 편하거든요. Scene Explorer가 뭐냐면 어떤 것을 만들고 할 때 이제 레이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일반 카메라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카메라 1번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센터를 맞춰 주시고요. 어플리.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피지컬 카메라 타겟도 일반 카메라에 맞춰야 되겠죠? 얼라인즈, 여기서 이번에 여기다가 클릭을 해볼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X, Y, Z로 다 맞춰야 되겠죠? 센터. 어플리, 오케이. 자, 맞췄어요. 이제 맞췄는데, 맞췄는데, 여기서 단축키 C를 누르면 카메라 뷰를 바꿀 수 있죠? C를 눌러주면
Vray 캠을 하면 틀려요. 뷰가 틀립니다. 일반 카메라, 피지컬 카메라, 아이고, 일반 카메라, 그 다음에 피지컬 카메라 틀려요.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걸 동일하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 이제 먼저 일반 카메라를 선택을 합니다. 일반 카메라 선택하고 모디파이에 가보시면 여기에 화각 값이 있고 포컬 렌스 값이 있어요. 여기 있죠? 렌즈 값. 자, 요거를 복사를 하는데, 자,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하면 편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선택하면 움직여지고 이동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Vray 캠을 선택하고, 여기는 포컬 렌스가 있어요. 자, 여기 있죠? 근데 얘가 이게 화각이 우선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컬 렌스를 설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얘를 체크를 푸시면 이 포컬 렌스의 수치값의 입력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V를 눌러 주시고요. 다시 일반 카메라로 가서 그 다음에 화각 FOV 컨트롤 C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지컬 카메라 다시 가셔갖고 이번에는 체크하고 화각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자, 동일하죠? 자,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맞추는 방법이 있고, 이제 요거는 이제 타겟으로, 그러니까 얼라인즈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맞춰주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자, 또 하나의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이 커스터마이즈에 가보면, 이제 이 피지컬 카메라를 만들어주는 퍼스펙티브 창에서 이 Vray 피지컬 카메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얼커맨드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보면 Vray, 자, Vray, 여기 Vray를 찾아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카테고리를. Vray가 어디 있죠? 네, Vray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트 Vray 피지컬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카메라. 이게 컨트롤 C로 제가 단축키를 정해 놓은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어떤 게 단축키로 정해져 있냐면, 얼커맨드에 가보셔서, 크리에이트, 카메라, 크리에이트가 있죠. 자,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카메라 스탠다드, 아까 지금 이 일반 카메라 이 스탠다드가 있고, 2016 버전부터 새로 생긴 피지컬, 맥스 자체적으로 깔려 있는 피지컬. 이제 여기는 단축키가 지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축키를 정해 놓으시면 이것도 당연히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처럼 이제 컨트롤 C로 아까 단축키를 정해놨다는 거는 확인이 되셨고, 자,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안 됩니다. 카메라가 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 카메라 뷰에서 바로 P를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뷰가 바뀌지가 않죠? 뷰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주는 거예요. 퍼스펙티브 창으로 전환을 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C, 아까 뭐 했어요? 컨트롤 C가요. Vray, 그쵸? Vray 크리에이트 피지컬 카메라였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C를 눌러주면 피지컬 카메라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알아서 지가 갖다 붙습니다. 일반 카메라와 동일하게. 그러면 얘도 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1번, 일반 카메라죠. 2번. 아주 동일합니다. 자, 동일한 뷰이기 때문에 채널을 따도 일반 카메라로 채널을 따든 피지컬 카메라로 채널을 따든 동일한 채널이 따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방법. 솔직히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긴 하죠. 편하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스크립트 중에
자, 여기에 보시면 맥스 Vray 카메라 컨버터라고 돼 있죠. 요거는 제가 드릴 거예요. 같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 MS라고 되어 있는 것은 MS가 있고 MCR이 있어요. 가장 많이 있는 학장면은 스크립트 학장면 중에는 MCR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MS가 있습니다. 자, 이 MS와 MCR은 넣는 방법이 다른데요. 일단 먼저 자, MCR은 매크로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확장명 MCR이죠. 여기에다 저장을 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에다 저장을 해 주시면 되고, 스크립트 MS 파일의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폴더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여기다 적용을 했죠. 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컴퓨터를 껐다 키시면 되는데, 껐다 키는 게 이제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자, 스크립트에서 런 스크립트로 실행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얘를 실행을 해줍니다. 오픈. 야, 아까 그 경로는 보셨죠? 확인하셨죠? 자, 여기에 이 경로에 저장해둔 스크립트를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실행이 됐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 맥스, 이거는 이제 일반 카메라, 이게 Vray 카메라를 일반 카메라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거는 일반 카메라를 Vray 카메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일반 카메라를 Vray 카메라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클릭만 해주면 돼요. 컨버트, 띵,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잘못 얘기를 했네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게 일반 카메라, 여기 맥스라고 써 있잖아요. 맥스 투 Vray. 일반 카메라를 Vray 카메라로. 그 다음 Vray 카메라를 일반 카메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요. 이제 카메라 00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Vray 피지컬 카메라 바꾸고 싶다면 첫 번째 탭을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컨버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익스플로신에 Vray 카메라 001이 들어와 있죠. 그럼 생성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뷰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알파벳 C를 키보드 C를 누르신 상태에서 지금은 카메라 001 스탠다드 카메라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지컬 카메라를 한번 선택해 보고요. 자, 뷰가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이 일반 카메라를 피지컬 카메라로, 피지컬 카메라 일반 카메라로 바꾸는 방법은 똑같아요. 역으로 하시면 다른 방법, 그러니까 카메라의 종류가 틀린 거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바꾸는 방법은.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얼라인즈로 수동으로 맞춰주는 방법. 근데 거기에서 포컬렌스랑 FOV 화각값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게 이제 세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크리에이트 Vray 피지컬 카메라, 그러니까 일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설정되어 있을 때 그 일반 카메라 뷰로 바꾸고 그 뷰를 퍼스펙티브 창으로 바꾸신 상태에서 아까 단축키를 제가 컨트롤 C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자동으로 그 뷰에 맞게끔 Vray 피지컬 카메라가 세팅이 됩니다. 근데 아까 컨트롤 C를 누를 때는 반드시 이제 이 퍼스펙티브 창으로 바꿔놨잖아요. 이 퍼스펙티브 창이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뷰로 바뀝니다. 그게 카메라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퍼스펙티브 창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생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일반 카메라에서 피지컬 카메라를 변환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방법들은 작업을 하시다 보면 간혹가다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용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Vray 피지컬 카메라와 Vray 선의 이 세팅이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Vray가 업버전 되면서부터
좀 많이 이 세팅하는 게 쉬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V-ray 선과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할 때 V-ray 선도 조정하고 V-ray 피지컬 카메라도 조정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V-ray 선의 그 수치는 그대로 사용하고요. 피지컬 카메라의 조리개나 ISO나 셔터 스피드 값만을 조정해서 밝기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만 조정하니까 훨씬 수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피지컬 카메라 그 세팅하는 방법, 그러니까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V레이선과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할 때 또 돔라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그 돔라이트의 사용 방법, 돔라이트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 돔라이트의 위치에 따라서 그런 빛의 밝기는 달라지는 것인가, 자, 그 부분도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스트를 할 때는요, 이론상으로 막 그럴 것 같아. 내가 이해했어. 이렇게 끝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쉬운 거라도요, 직접 해보시고 나서 면 또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결과물이 나왔지? 내가 공부할 때 거기 선생님이 알려준 거나 책에서 얘기해 줬던 이런 내용들은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찾아가면서 내가 익히고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방법, 나만의 공부했던 노하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을 꼭 하셔갖고 맥스의 고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